국민의힘 안계일 경기도 의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이렇게 굿모닝 OBS 의정 포커스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는 안계일 의원님을 처음 뵙는데 나오셨다고요. 예, 예전에 그 이창명 DJ하고 이윤아 DJ하고 네. 할 때 초창기 때네요. 예, 그러니까 예. 재밌으셨겠어요 당시에. 뭐 이창명 DJ가 그분들이 또 잘 해주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좀 부족한 거 다 맞춰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한번 오늘 의원님이 얼마나 지금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한번 찬찬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보니까 참 이 최근 현장 행보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이 청소년 의회교실도 참여해서 또 우리 학생들도 만나고 또 지역 복지관 찾아서 어르신들도 뵙고 와 이렇게 좀 스킨십이 이렇게 워낙 좋으셨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거예요? 예. 요즘 좀 지역에 여러 곳을 좀 다니는 편입니다. 예. 저희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의회에 대한 그 공부를 좀 시키고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의회 교실을 만들어서 그 지역 학생들하고 만나는 그런 네.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형식적인 체험이 아니라 정치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예.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예, 어르신들과의 만남은 뭐 일상적으로 좀 많이 좀 경로당 찾아뵙고 복지관 찾아뵙고 하지만은 올해 워낙 더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복날을 맞이해 가지고 지역 복지관에서 이제 삼계탕 그 나눠드리는 행사도 하고 그래요. 예, 이럴 때 좋으셨겠다 어르신들이요. 이야, 그죠? 예. 아주 흡족해하시고 예, 건강이 더 좋아 보이시고 이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봉사라기보다는 이제 안부를 묻는 인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요즘 이제 물가나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죠. 한 끼 식사라도 따뜻하게 대접을 하면서 우리가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다 보면 그 속에 중요한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이거 이런 게 그게 문제가 있어. 이런 거를 그냥 딱딱한 이런 그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뜨끈하요 이거 이런 삼계탕 먹으면서 얘기하면 또 술술 나오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실제 그 느끼고 체감적으로 와닿는 그런 거거든요. 꼭 필요한 얘기고.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이 청소년 의회교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요즘 학생들 뭐 상당한 친구들 많은데 이 질문 수준이 되게 뛰어났다고 해요.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예, 저희도 그 학생들을 만나고 질문을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실제로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해 달라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예. 또 행복한 학교란 무엇인지 가치에 대한 지향적인 질문도 해주고 있고. 미리 사전에 조율한 건 아니죠? 조율. 그래요? 네, 요즘은 그 뭐 토론이나 이런 게 조율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없어요. 즉흥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또 얘기도 요즘 있었어요? 그 사회적으로 좀 이슈인 딥페이크와 이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실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학생들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학생들이 그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역 사회 문제 또 미래 사회가 나가야 할 관심 같은 거를 폭넓게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견하고 정말 든든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 이번에는 그 경기 소방 심신 수련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요? 네. 이 문제만큼은 제가 꼭 어디 가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는 문제인데요.
경기도 소방관분들은 이제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에서 매일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작년 한 해에 경기도 소방이 출동한 건수가 약 36만 건입니다. 아, 그래요? 전국에서 예. 가장 예. 많습니다. 게다가 1인당 그 소방관이 담당하는 인구 수도 약 1,200명으로 전국 평균이 776명이거든요. 예. 그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분들이 겪는 심리적이나 정서적 충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치유받을 기회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괴로움과 이제 트라우마가 결국은 도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예. 예, 예. 저희가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으면서 소방을 가까이서 살펴보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문제가 가장 문제 의식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방에서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보니까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회장으로도 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관심이 이제 많으시다는 얘기인데 이 경기도 소방관들의 처한 현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전반기에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를 발족을 했었고요. 예. 그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회에서 얼마 전에 또 경기도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 어떻게 최근 나왔습니까? 한 달 동안 PTS 증상을 경험한 소방관이 약 40%, 우울감도 41%로 집계되었고요. 예. 더 안타까운 건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있는 소방관도 약 20% 가까이 된다는 점인데 예. 이게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극한 현장에서 그 현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그 겪은 얘기를 통계로 다 나간 겁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그 현장을 오가면서 이제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예. 그걸 계속 반복하고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환경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 10년, 20년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방관 한 분이 불길 속에서 살아나왔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반복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PTSD나 트라우마를 소방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버텨줄 게 아닙니다. 공적인 시스템으로 그리고 경기도가 이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 심신 수련원 설치가 좀 시급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PTSD 요거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소방 심신 수련원 요거 말씀하셨는데 네. 기존에도 상담센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어떻게 좀 많이 다른가요? 상담센터와는 좀 많이 다르죠. 예. 경기도에는 이미 심리 상담센터나 동료 상담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 또 중앙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개입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 사후 지원 중심이거든요. 예. 물론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걸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경기도 소방 심신 수련원 뭐 명칭이야 나중에 뭐 바꿀 수도 예. 있고 해서 이런 수련원은 이보다 한 단계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예방과 또 조기 개입, 치료, 회복 그리고 다시 현장 복귀하고 일상 생활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고 통합 치유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사건 이후의 상담과 치료, 재활은 물론이고 사전에 여가와 문화 또는 체육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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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부 프로그램 등도 만들고
구체화되면서 이제 정해지겠지만은 저희 바람은 이것이 단순한 상담 시설이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재정비하는 종합 힐링 플랫폼이 되기를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그거를 경험한 소방관이 무려 40%나 된다라고 예. 하니까 참 이게 심각한데 그런 만큼 이제 소방 심신 수련은 좀 필요성이 많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소방 심신 수련 생기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우선 가장 제일 먼저 현장 대응 능력이 좀 많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예.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된 소방관은 위기 상황에서도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예.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두 번째로는 아마도 퇴직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소방공무원들이 그 젊은 소방공무원들이 또 조기 퇴직하는 그 율이 높은데요. 예. 그 이유가 대부분 상당수가 이제 PTSD나 번아웃 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심신 회복과 재활 지원이 잘 이루어지면 중도 이탈 인력을 줄이고 그만큼 조직에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저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조직을 이 소방관들 각자 생각할 때 우리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그거 중요하죠, 그게. 하는 마음이 예. 들면 자연스럽게 사명감과 자부심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예. 또 이런 그렇게 되면 조직 전체의 이제 사기 흐름도 예. 사기와 이제 효율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모여서 소방관의 건강이 곧 도민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순기능들 참 많은데 네. 그래요. 그럼 이 의원님께서 보니까 또 전국 최초로 소방 법률 지원단 설치 조례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현재 추진 상황 좀 궁금합니다. 예. 소방 법률 지원단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하다 보면 그 갖가지 그 사고를 또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접촉 사고를 날 수도 있고 무슨 뭐 빨리 가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예. 구급차를 그 환자를 태우고 가는데 뭐 환자들도 또 마음이 좀 조급하고 하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그죠, 빨리 싫은 가야죠. 소리도 예. 하고 예. 심지어는 예. 뭐 주먹질도 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법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개인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뭐든지 공적인 일을 하고 그런 격한 업무를 하는 분들을 그런 부담까지 개인한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경기도만이라도 소방 법률 지원단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그 조례를 통과시켰죠. 예.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획도 좀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4부 의정 포커스 안계일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 모시고 지금 현안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번에는 좀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 오리역 SRT 정차역 신설문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 왜 이 SRT 정차역이 또 오리역이 돼야 되냐 아주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 오리역은 저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오리 역사입니다. 예. 수인 분당선 역사고요. 그 주변이 아직 개발이 사실 분당 신도시가 됐는데 30년이 됐음에도 개발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나 이제 저희 분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동남권에만 약 320만 명의 주민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고속철 이를테면 SRT나 KTX 같은 고속철을 타려면 예. 수서나 동탄 또는 광명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320만 명 지역이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고속도로를 타러 가는 길만 해도 엄청난 정체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수서 지제 구간 복복선화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시점이 오리역에다가 SRT 신설을 함께 추진할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이는 이제 오리역에다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우리 분당의 그 역세권 오리역에다 한다 뭐 이런 기차를 세우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경기 동남권 전체의 그 광역 교통망을 좀 완성을 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아주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 왜 굳이 오리역일까 이런 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 예. 오리역이 어떤 좀 가진 입지적인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아 그러면요. 예. 예. 오리역은 우선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는 역 오리역이 있고요. 예. 그 주변에 또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동탄역이 동천역이 있습니다. 예, 예. 동탄이 아니고 동천역. 동천역.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그 SRT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역을 세운다면 이 지하를 통해서 3개 역을 그 함께 쓸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예. 예. 여기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 먼저 말씀드린 동남권 320만 주민이 고속철을 이용하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 중인 이제 오리역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예. 예. 오리역 인근에 약 57만 제곱미터 규모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결합된 첨단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교통 인프라 확충과 맞물리면 단순히 교통 편익을 넘어서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동시에 성장하는 시너지를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성남 분당은 일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이미 인구와 교통 수요가 포화 상태에 가까운데요. 오리 SRT 정차역 신설을 통해서 경기 동남권 전체의 도시 가치와 경쟁력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사업 이 오리역 SRT 정차역 신설 문제 그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SRT 복복선화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예산 일단은, 확보나 예, 그렇죠. 기술 검토가 가능한 거고요. 그 후에 어디에 정차역을 신설할 것인가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예.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초대형 인프라 사업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이런 초대형 사업은 주민 또는 지자체,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성사됩니다. 예. 이게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고 경기 동남권 발전의 핵심 국가 산업이라는 점을 계속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오분 자유 발언도 하셨는데 예. 어떻게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가 이제 국가 관할 사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광역에서 먼저 사전 타당성 영역 조사를 한다든지 주민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국토부와 협의해서 같은 선행 절차를 밟아야 국가계획 반영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예. 예, 도의회에서 집행부가 이 절차를 선제적으로 시작하도록 압박할 생각이고요. 이건 단순한 교통 편익이 아니라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교통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을 새롭게 끌어올릴 핵심 과제거든요. 예. 그 또 중앙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은혜 국회의원께서도 중앙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계신데요. 저 역시 성남시와 국토부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과 긴밀히 공조해서 오리역의 SRT 정차역이 꼭 그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 의원님 그 네. 이제 끝으로 네. 우리 성남 시민 그리고 우리 굿모닝 오비스 청취자분들 위해서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언제나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일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과 경기 동남권은 미래형 도시로 다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오리역 SRT 정차역 신설은 물론이고 역세권 복합 개발과 문화 인프라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까지 이 모든 과제들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